자, 그렇다면 이렇게 똑부러지는 우리 허 부장님께서 지난 10월간, 10월 한 달 동안 이야기를 해주셨던 종목들에 대해서 한번 리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명예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네, 같이 살펴볼 종목은 처음으로 체포를 했죠. 네. 이마트입니다. 이마트를 제가 10월 7일 목요일 날 말씀을 드렸더라고요. 그러면 10월 7일 목요일자를 이렇게 세로 줄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세로 줄로 본다면 목요일 이쯤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제가 늘 말씀을 드리고 있는 차트 그리고 추세선 이런 것들을 한번 또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의 저점들을 이렇게 연결을 해보면요. 이러한 수준이 또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저점 구간에 도달을 했고 그리고 마침 또 산업부장 발제가 있어서 이 구간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 15만 원대에서 매수가가 형성이 되셨을 겁니다. 그러면 16만 원 미만에서 가지고 계셨고 그리고 뭐 오늘 좀 2%대 조정이 나왔습니다. 순대 이야기가 좀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순대요? 순대 제조사에서 네. 위생이 조금 좋지 않다라고 해서 이슈가 있었군요. 조금 순대를 좋아하셨던 분들은 좀 속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위생적인 문제들이 조금 나와서 뭐 조땡 떡볶이나 아니면 GS 리테일이나 이마트 노브랜드나 트레이더스 등을 통해서 뭔가 네. 유통이 되었던 순대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좀 나오면서 네, 저희 집 앞에 시장에서 있는데. 조금 더 네.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지 않았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으나 16만 원 미만에서 매수를 하셨던 분들은 지금도 수익 구간이시기 때문에 손익분기점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오히려 추가 매수에 용기를 내셔야 하는 종목이 이마트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추세선을 좀 지우고서 말씀을 드리면 다시 한번 15만 1,000원이 이탈하게 된다면 사실 이런 종목들은 좀 강하게 분할 매수를 들어가셔도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한 이유를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마트는 제가 늘 플러스 알파를 좀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오늘 방송부장님과 제가 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제가 퀴즈를 내면서 조금 쉬는 시간을 줄여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마트의 플러스 알파 하면 또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요. 네. 별다방. 그렇습니다. 네. 이마트의 플러스 알파는 별다방입니다. 네. 그러면은 추가적으로 내가 이마트를 공부를 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추가적으로 뭔가를 말씀하실 수 있는데 이마트의 플러스 알파가 별다방 말고 또 뭐가 있을 것 같은데요. 뭐가 있을까요? ssg.com. 대단히 훌륭하십니다. 네, 자 이제는 제가 다시 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마트가 ssg.com 상장을 준비하고 있고요. 새벽 배송의 국내 상장 1호 타이틀을 누가 가져갈 것이냐, 마켓컬리가 가져가느냐, 아니면 이 ssg.com이 가지고 가느냐라는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상장 주관사가 선정이 됐고요. 이 ssg.com의 기업 가치가 약 10조 원에 이른다라고 합니다. 시장의 뉴스 헤드라인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신세계 그룹의 ssg.com 상장 준비 뭐 이렇게 나오는데요. ssg.com 지분의 50% 이상을 이마트가 보유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하셔서 신세계 그룹사로 이마트 등 신세계 그룹을 이야기를 하지만 ssg.com의 50% 이상의 최대 주주는 이마트다라는 부분 혼돈하시면 안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4분기부터 별다방, 스타벅스 커피 코리아의 연결 이익이 잡히게 됩니다. 그럼 연간 2천억 원 규모의 영업이익이 그대로 실적에 반영되기 때문에 외형 성장의 효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4분기 실적이 나올 때쯤 되면 사람들이 이마트 왜 이렇게 좋아진 거지? 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고요. 또 한 가지 부동산 가치에 대해서 빼놓을 수 없겠죠. 이마트 가양점 장부가액은 430억 원이었으나 실제로 매각했더니만 6,800억 원이었고요. 그리고 최근 배틀그라운드를 만들어낸 크래프톤에서 이마트 성수 본점의 부동산을 인수하겠다라는 계약 체결이 있었습니다. 장부가액으로는 960억 원인데요. 매각가가 1조 1천억 원이 넘어섰다는 보도들이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재무제표상 기타 이익으로 잡히게 됩니다. 4분기는 스타벅스 커피 코리아, 내년 상반기에는 이 기타 이익 등이 잡히게 되기 때문에 이마트는 쉽게 말씀을 드리면 바닥에 깔고 있던 부동산 가치를
빠르게 현금화시키고 현금화된 재원들을 가지고 이베이 코리아 인수 또는 네이버와의 지분 스왑 이런 것들을 통해서 빠르게 부동산을 디지털화 자산시키고 있다. 디지털 자산화 시키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마트를 좀 크게 보고 길게 보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최근 이 풀필먼트에 대한 유통사의 집중이 좀 큽니다. 그래서 이마트도 SSG닷컴 상장을 준비하면서 이 PP센터라고 하죠. 뭐 포장하고 패킹하고 하는 그런 부분인데요. 이 부분들을 좀 강화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실 이마트는 전국에 매장이 깔려 있습니다. 그럼 그 전국에 모든 냉동 창고가 있죠. 그 냉동 창고를 중심으로 새벽 배송이든 일부 집으로의 배송이 나가고 있습니다. 결국 풀필먼트를 추가적으로 확장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미 전국적으로 깔려있는 인프라 시설에 대한 가치도 중요하게 생각을 해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고요. 이마트의 주주시라면 노란 색깔 탑차가 지나갈 때 굉장히 바쁘니까 일부러 좀 양보도 해주시고 반갑게 엘리베이터 안에서 예, 인사도 예. 하고 이마트의 주주로서. 주주라면 네. 그러한 역할들을 감당하셔도 좋겠다. 그리고 연말이니까요. 별다방에 가셔서 다이어리 하나씩 꼭 받아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다른 브랜드의 다이어리를 사려고 했는데 우리 허 부장님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별다방을 당장 가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드네요. 별모로 한번 가시죠. 예, 어디 한번 끝나고 뭐 별다방이라도 함께 가서 좀 이마트에 힘을 실어주고자 하는 마음이 들 정도로 이마트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정말 플러스 알파가 많은 종목이니만큼 강력하게 말씀을 해주셨고 방송에서 체포 종목으로서 이마트를 이야기를 해드렸었는데 지금도 수익률이 굉장히 잘 나고 있습니다. 그때 함께 공략을 하셨던 분들이라면 지금 불안한 시장 속에서도 안정적인 수익률을 챙겨갈 수 있다는 점 확인해 볼 수 있었고요. 자, 다음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네, 다음 종목은 삼성전기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카메라 모듈 회사로 굉장히 유명하고요. 그리고 MLCC라고 하는 회로의 전기를 일정 양씩만 공급하게 되는 반도체 회로의 댐 역할을 하는 소재죠. 이 부분들로 말씀을 좀 드려왔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음식료 관련된 이야기를 들으면서 CJ제일제당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차트를 보면서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삼성전기입니다. 삼성전기의 차트를 길게 열어놓고 본다면 이러한 추세선을 놓고서 말씀을 누누이 드려왔습니다. 이 추세선 저점에서는 이익 체력이 좋고 실체가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보아도 좋겠습니다라는 이야기를 누누이 드려왔는데 최근 이 추세선을 이탈했습니다. 그러면 이 추세선을 이탈한 기업들 중에서 추세선 위로 머지않은 시기에 올라오는 종목들의 특징 면면을 살펴본다면 결국 실체가 있고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기업들이 그러한 기업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면 삼성전기의 컨센서스 추정치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매출액은 20% 증가, 영업이익은 82%, 당기순이익도 80% 증가를 합니다. 내년은 매출액 3% 증가, 후년은 6% 증가. 영업이익은 내년 12%, 후년 7%, 당기순이익은 내년 12%, 후년 7%의 성장, 양의 성장을 보일 수 있는 기업이고 그리고 이 삼성전기가 MLCC나 카메라 모듈 관련된 실체가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보유자분들이라면 지금은 매도할 타이밍은 아니다. 누군가는 매도할 때에, 누군가는 손절을 고민할 때에, 누군가는 기회로 생각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라는 이야기가 적용될 만한 기업 중에 하나가 삼성전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음식료 섹터에서 말씀을 드렸던 CJ제일제당입니다. 비슷한 차트의 흐름으로도 읽히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CJ제일제당도 바닥들 라인들을 살펴보면 이러한 구간들로 나올 수 있고요. 여기 약 35만 원 언저리까지 혹 조정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분할 매수보다는 강한 매수세가 잡힐 수도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추세선을 일부 그어본다면 이러한 추세선이 또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추세가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 그럼 이 추세의 바닥마다 매수를 해볼 수 있는 기회들이었다라고 설명을 그간 드려왔습니다. 하지만 되돌림 자리가 안 나올 수가 없겠죠. 그러면 평행한 선을 하나 긋고
그 상단으로 추세선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얄궂게도 그때그때마다 되돌림이 나오는 모습이죠. 그러면 이 차트의 흐름만 보고서 어디서 매수를 하고 어디서 매도를 해야 하는지가 명확하게 좀 판단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모멘텀 체크리스트에서 추세,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 접근을 하시자를 늘 반복을 드렸던 그런 이유입니다. 하지만 이 추세선을 뚫고 내려와 버렸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CJ제일제당이 이 추세선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기업이냐 아니냐를 보려면 실적을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액과 영업이익, 당기이익 순으로 매출액이 올해 내년 후년도 5%씩 꼬박꼬박 성장을 하고요. 영업이익은 19%, 1%, 7% 성장을 합니다. 당기순이익도 7%, 4%, 10% 이렇게 매년 성장, 양의 성장을 보이고 있는데 결국엔 원재료 가격이 상승을 해서 일부 이익이 악화되는가 싶더니 그것을 바로 판가 상승으로 연결을 시켜서 상쇄시킬 수 있는 기업들 중 하나가 음식료, 그중에서도 CJ제일제당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두 기업들이 추세를 이탈했습니다. 추세 하단을 이탈을 했는데 결국 이 구간에서는 보유자분들께 드릴 수 있는 이야기는 매도, 손절할 자리는 아닙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시간이 허락이 되신다면 적어도 CJ제일제당 기준으로는 44만 원 위로 올라왔을 때 뭔가 그때서야 매도를 한번 고민해 보셔도 늦지 않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삼성전기도 마찬가지로 추세선을 다시 한번 긋고 말씀을 드려보면요. 이러한 추세선이 이탈을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상승을 해준다라고 한다면 그 가격대를 짚었을 때에 약 17만 5천 원까지는 올라왔을 때 그때가 되면 또 이런 생각이 들죠. 아, 이거 더 올라갈 것 같은데 기다릴까? 이런 생각이 드실 텐데 그때 갔을 때의 수급과 그때 시장 전반의 상황에 따라서 판단을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면서 삼성전기와 CJ제일제당은 적어도 추세 하단부까지 올라올 때까지는 보유자분들은 좀 힘을 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전기와 CJ제일제당까지 우리 허반석 부장님께서 자세하게 좀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매수, 매도 전략을 좀 자세하게 두 종목 다 이야기를 해드렸으니까 참고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체포 종목이 기다리고 있죠. 네, 이마트를 체포하고 나서 10월 말 목요일입니다. 10월 28일 하이트진로를 체포를 했습니다. 하이트진로 같은 경우에는 뭐 급하게 사시기보다는 단계적 일상 회복에 따라서 외식 수요 증가, 그리고 음식점, 주점 등에 있어서의 영업시간 제한이 해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할로윈데이라고 하는 이러한 것들 때문에 전문가들의 의견이나 보도를 본다면 앞으로 한 달 동안 3,000명에서 5,000명까지도 확진자 수가 증가할 수도 있겠다라는 소식들이 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경의 부장들 사원 여러분들께서도 꼭 건강에 유의하셔야 되겠다라는 말씀,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일시적으로 조정이 다시 나왔습니다. 그러면 추세선을 한 번 더 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세선을 이렇게 그어본다면 늘 제가 말씀을 드리는 지지해야 할 선들을 잘 지지를 해줬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도 다시 한번 지지선은 지켜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러면 다시 한번 평행한 선을 놓고 되돌림 자리가 어디가 나올 수 있을까를 본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 구간에서 1차적으로는 4만 원 언저리까지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 나는 이 추세상 저위험 구간에서 꾸준하게 매집을 이어갈 수 있는 기회들이 앞으로도 열려 있다라는 생각들을 좀 해보시면서 기회가 될 때마다 매수를 해 나가시면 단계적 일상 회복에 따라서 4분기보다 더 길게 보셔야 될 겁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증가를 하고 그리고 특히 유럽이나 미국, 중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에서도 K소주는 하이트진로다라는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구간에서 잘 모아가시고 인내심을 가지고 가보신다면 적어도 4만 원 언저리가 새로운 되돌림 자리로 좀 보입니다. 그 구간들까지 잘 기다리셨다가 그때 돼서 4만 원을 돌파할 것인가 아니면 여기서 되돌림이 나올 것인가 이 정도까지는 기본적으로 보실 만한 기업들 중 하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산업에 대해서 말씀을 누누이 드립니다. 그간 여러 가지 말씀을 좀 드렸는데 한 가지를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 종목이 있습니다. 네, 뭘까요? 네, 자이언트 스텝입니다. 자이언트 스텝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저희 부장님들과는 아니었는데 네. 다른 프로그램에서 이야기를 해주신 적이 있죠? 네, 다른 프로그램, 네, 서울경제TV의 아침 프로그램이죠. 네, 맞습니다. 작전 리포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매일 아침 8시 10분경 매일 리포트를 산업과 종목을 뽑아서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요. 자이언트 스텝을 제가 5월 31일 월요일 메타버스라는 산업에 대한 리뷰를 드리고 그리고 나서 화수 목요일 날에는 이렇게 종목을 좀 선정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6월 2일 자이언트 스텝을 그날 소개를 좀 해드렸습니다. 6월 2일이라고 하면 까마득한 옛날이라고 좀 보이실 텐데요. 그때 제가 메타버스라는 단어를 설명을 했습니다. 메타, 초월이라는 단어와 유니버스라고 하는 우주, 세계라는 것이 합해져서 메타버스라는 이야기가 이제 우리들 앞에 다가왔습니다. 짧게 간편하게 봤을 때는 가상현실이라고 이해를 해보실 수도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5월 31일 이 산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6월 2일 자이언트 스텝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2달 안에 약 100%가량의 높은 상승률을 좀 보여주었습니다. 고점 대비로는 거의 150%가량의 빠른 상승을 좀 보여주었는데요. 아무도 누구도 메타버스 이야기를 하지 않을 때 메타버스에서 이 컨텐츠를 담당하는 쪽은 제작을 담당하는 쪽은 자이언트 스텝이고 플랫폼은 네이버 제페토고 그리고 메타버스의 XR 기기를 담당할 기업은 LG 이노텍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왔습니다. 그중에 하나 컨텐츠를 담당하고 있는 곳이 자이언트 스텝이고 자이언트 스텝 같은 경우에는 버추얼 휴먼이라고 하는 빈센트를 만들었고 최근 굉장히 유명세를 떨치고 있는 에스파를 제작하는 데에도 자이언트 스텝이 참여를 했다라는 이야기까지 좀 드렸습니다. 이렇게 참여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핵심 기술, 실체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리얼타임 엔진 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자이언트 스텝이다라는 말씀까지 좀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리얼타임 엔진 기술은 무엇이냐? 지금까지 특수효과를 입히기 위해서는 촬영이 완료된 영상을 가지고 편집을 해야 합니다. 그것을 가지고서 모션 센서를 부착한 인물이 크로마키 배경을 두고서 뭔가를 움직이면 그 모션의 움직임에 따라서 거기에 영상을 입히고 디지털을 입히고 모양을 입혀서 동물이 될 수도 있고요. 외계인이 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편집을 거쳐서 완성된 영상이 나오는데 자이언트 스텝 같은 경우에는 리얼타임 엔진은 말 그대로 리얼, 실시간으로 특수효과가 입혀져서 나갈 수 있는 결국엔 AI 스튜디오 기술까지도 갖고 있는 곳이 자이언트 스텝이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익은 조금 적기 때문에 뭔가 실적 중심으로 보시는 분들은 불안해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 메타버스의 산업 전망성을 보았을 때는 자이언트 스텝이 컨텐츠로 보았을 때는 어마무시한 역량을 가지고 있습니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렸습니다. 네. 서울경제TV를 비롯해서 모든 경제방송을 통틀어서 메타버스라는 부분들을 이보다 더 빨리 산업에 대한 전망을 짚었다라는 부분을 이제서는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산업부장이 늘 산업만 보고 펀드 매니저로서의 수익률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는 것 같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까 봐서 늘 말씀을 드립니다. 방송에서는 애널리스트적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산업과 시장 그리고 FOMC 회의나 앞으로 장단기 금리 차가 줄어들 때까지는 시장의 우상향이 조금 더 확률적으로 높습니다라는 이야기를 드릴 수 있는 애널리스트적 모습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결국엔 노란톡으로 입장을 하시거나 저와 함께하고 계시는 가족분들께는 펀드 매니저로서의 역할, 이러한 자이언트 스텝이나 그간 현대로템이나 EID나 세경하이테크나 그 이외의 종목들도 산업과 시장의 방향성이 확정적인 기업들의 의미 있는 기업, 의미 있는 비중, 의미 있는 수익 이러한 이야기들을 늘 반복해서 드리고 있기 때문에 산업부가 찝고 있는 산업에 대해서는 허투루 보시면 안 된다. 오히려 집중해서 보면 여러분들의 계좌에 더 도움이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리 허 부장님께서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셨지만 경제방송 통틀어서 메타버스에 대해서 산업적으로 처음 짚은 건 내가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맞습니다. 저희 허 부장님이야 늘 스마트하고 굉장히 점잖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지만 이 산업의 기반 자체가 변화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누구보다도 예민하고 빠르게 캐치를 해주고 계시는데요. 산업부장님이 해주시는 말씀 앞으로도 귀담아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